큐! 영화 촬영을 위해 장비 한번 구성하려면 렌트를 하든 구입을 하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죠. 시네마 카메라나 고급형 미러리스, DSLR 같은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서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죠.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오늘은 박명호 선생님을 모시고 스마트폰 영화 촬영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갑시다. 오케이.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오늘은 박명호 선생님을 모시고 스마트폰 영화 촬영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 장비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뭐 한 3개 정도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뭔가 창작품을 만들고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할 때 자주 활용하는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영화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분들이 활용하기에 이제 좋은 장비들,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딱 봐도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는 뭐 삼각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셀카봉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제 셀카봉으로만 쓰면 이제 고정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껴서 삼각대를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픽스로 찍으면 훨씬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장비 없이 손으로 주로 자꾸 찍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픽스로 찍으면 훨씬 안정적인 숏을 찍을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편이고 이거는 뭐 여행 가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영화를 찍을 때라든지 이럴 때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장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엄청 큰 삼각대들만 봤는데 이렇게 되게 작은 거 보니까 뭔가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훨씬 것 같아요. 귀엽고 이제 휴대성도 좋고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종류는 워낙 많으니까 뭐 브랜드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요즘엔 스마트폰 휴대 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을 때라든지 제작을 할 때 가장 취약한 게 이제 사운드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요즘 스마트폰은 사운드도 잘 들어가긴 하지만 사운드가 좀 취약하죠. 화질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비로 이 두 번째 거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조금 민감한 그런 마이크가 이제 달려있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크기에 맞게 조절해주고 여기다가 제 거 커가지고 좀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끼고 조여주면은 이제 영상 화질은 이제 스마트폰의 화질로 들어가고 사운드는 이 마이크의 음질로 이제 스마트폰에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드라마를 또 찍을 수가 있고 인터뷰도 이걸로 이제 다니면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훨씬 더 이제 무게감도 있고 훨씬 더 이제 영화를 찍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밑에 또 이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삼각대랑 연결해서 이제 픽스로도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와 애플 케이블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분은 이제 안드로이드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애플을 쓰는 분은 애플 케이블을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엔 또 이제 캐논 잭도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붐 마이크나 뭐 이런 것들, 콘덴서 마이크나 이제 제나이저 마이크나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믹서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여서 굉장히 유용한 장비가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장편 영화까지 찍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샀는데 아직은 교육용으로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줘도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영화를 찍고 있구나. 그래서 요거랑 슬레이트 딱 2개씩만 하나 줘도 이제 아이들은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진지하게 찍죠. 마치 세계를 바꿀 것 같은 표정으로 아이들은. 네. 이거 2개 합쳐봐야 뭐 10몇만 원인데 아이들은 몇 억짜리 영화를 찍는다는 표정이에요, 항상. 그러면 이제 저도 재밌고.
그렇게 이제 스마트폰만 줘도 굉장히 재미난 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장비를 주기 전에 영화 제작 과정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거 없이 장비 주면 이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영화 제작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장비를 딱 주면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그렇습니다. 이 장비는 진짜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음향까지 다 잡아준다고 하니까 진짜로 실용적으로 맞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촬영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하나 있으시면 이제 셀카 방송 혼자서도 이제 할 수 있으시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이렇게 해서 장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장비는 이제 짐벌, 이렇게 짐벌인데 스마트폰 전용 이제 짐벌입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도 이제 이렇게 껴서 영화를 찍는 그런 장비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짐벌이라고 해서 이제 무게 중심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무게 중심. 그래서 이제 DSLR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은 꽤 비쌀 거예요. 이 짐벌이. 그런데 스마트폰 전용 장비는 훨씬 더 싸죠. 그래서 이제 좋고. 근데 요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플이 있어야 돼요. 어플이 있어야 돼서 지금 저는 어플이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장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심 잡았죠? 이렇게 흔히 이런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롱테이크 장면, 그죠? 우리 영화 많이 봤죠? 하나의 숏을 길게 찍는 장면들. 그래서 뭐 살인의 추억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범죄 현장에 처음 가는 장면에 이제 6분짜리 롱테이크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최근작 뭐 라라랜드 오프닝 시퀀스도 이제 하나의 숏으로 이제 곡이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숏이 끊기지 않는 장면이라든지, 뭐 박찬욱 감독은 이제 픽스 롱테이크 숏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롱테이크 장면을 찍는 감독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이 장비를 쓰면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꽤 고급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웬만한 그런 상업 영화에서 구사하는 롱테이크 장면처럼 이것도 이제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중심을 잡아주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의 숏으로 1분 이상 찍을 때 이런 장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뛰면서 찍어도 흔들리지가 않고, 네, 무겁지도 않고, 좋죠? 오케이. 이쪽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안 가르쳐줬구나. 이 추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고개 내리고, 고개 올리고, 네, 그리고 고개 올리고 내리는 것밖에 없나? 네, 올리고, 내리고, 네, 이렇게 하면 중심을 딱 잡고서 거기를. 네, 좌우 됐습니다. 드디어. 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진짜 신기하네요. 네, 이거는 이제 엄청 똑똑하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얼마나? 요거는 이제 예전에 비해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17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가격이 그래도 짐벌 효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욕심이 있으시면 나쁘지 않은 그런 장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구매하시면 이제 단편 영화로 찍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요즘에 여행 UCC 많이 찍으시는데 이걸 활용하면 또 여행 UCC도 또 찍을 수가 있고, 네, 그렇게 꽤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것 또한 이거는 아마 좀 8, 9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좀 싼 것도 많이 팔 겁니다. 4, 5만 원짜리도 많이 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튼튼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는 거니까 요것도 뭐 한 15만 원 선에서 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합쳐봐야 이제 50만 원이 안 넘죠. 그래서 요것만 있어도 장편 영화 찍을 수가 있습니다. 2시간짜리. 스마트폰 요즘에 100기가 넘잖아요. 용량이. 그러니까 장편 영화도 요 세 개 가지고 찍을 수가 있어요. 옛날 감독들보다는 이걸로 더 훨씬 퀄리티 높은 옛날 감독들이 필름으로 찍는 것보다 요거 세 개만 있어도 더 퀄리티, 이야기만 좋다면, 시나리오만 좋다면은 장편 영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 제작비도 진짜 훨씬 줄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제작비가 이제 50만 원이고 이제 배우 출연료랑 밥값이랑 뭐 그 정도만 있으면 찍을 수가 있고, 배우가 이제 한 명이면 100만 원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쵸.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예술을 또 만들 수가 있고, 실제로 박찬욱 감독님도 아이폰 4 나오던 시절에 그걸로 이제 박찬경 동생분이랑 같이 영화를 찍어서 해외 영화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또 더 좋으니까 아이폰 4 시절보다, 그러니까 꽤 높은 퀄리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교육으로도 활용하고 제 컨텐츠도 만들 겸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니까 더 영화 찍고 싶네. 제 차 속에 그냥 박혀 있었던 건데 소개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갑자기 욕구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네. 충분히 그냥 일반 카메라, DSLR, 우리가 영화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 그쵸. 같은 질감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조금 렌즈 선택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화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지금 뭐 4K 촬영도 가능하니까 스마트폰, 아이폰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가능할 거고, 이제 스마트폰 전용 렌즈까지 사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해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의 줌을 해가지고 하면은 크게 화질이 깨지진 않을 테니까 그 정도로 하면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DSLR만큼 좀 깊이 있는 화면감까지는 어렵겠지만, 이제 스토리 중심, 아이디어 중심의 영화를 찍어야 되겠죠. 이야기가 탄탄한 영화, 뭔가 DSLR로 찍는 그런 화면의 어떤 미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영화를 찍을 때는 좀 아이디어 중심의, 서사 중심의 좀 더 기동성이 필요한 어떤 시나리오, 그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스마트폰 영화만의 미학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제일 훌륭하고, 왜냐면 아직까지 스마트폰 영화 본격적으로 찍는 분이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마트폰 영화 미학을 이제 만들어내면 이제 그분은 이제 영화사 책에 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도전하려고 샀는데 아직까지 이제 슬슬 좀 시동을 걸어볼 생각입니다. 어때 그때 좀 배우로 출연을 그때 네. 하시면 불러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카메라로 네. 찍었을 때도 그냥 그런 영화의 질감이 나오나요? 아니면 뭐 어떤 필터를 사용해서 네, 찍어야 네. 하나요?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찍을 때요? 네. 기본적으로 간편한 필터들은 다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편집적인 거는 좀 후반 작업 때 생각하고, 일단 촬영은 기본 세팅으로 화질만 최대한 좋게 해서 찍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워낙 이제 카메라가 작기 때문에 많은 매뉴얼을 만지면 또 현장이 느려지기 때문에 일단 오토로 다 세팅하고 최고 화질로 찍고, 네, 아주 세부적인 색 보정이나 이런 건 이제 편집에서 후반 작업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으로 한 편 영화를 찍었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창작의 즐거움을 나름대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지하철 같은 데에서 촬영할 때 또 굉장히 편하고, 너무 많은 장비를 가져가면 또 불편하잖아요, 주변 시민들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으면 그래도 굉장히 그런 데서도 실제 지하철에서도 찍을 수가 있고 너무 좋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스마트폰 영화를 찍으셨을 때 네. 이게 제일 힘들었다 이런 거 있나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역시나 뭐 제일 힘들었던 건 없고요. 이게 이제 전원을 꺼놓고 힘들었던 점은 당연히 이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니터를 자세히 하기가 힘들고, 물론 모니터 장비를 따로 가져가면은 괜찮긴 하지만, 또 스마트폰 영화는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액정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힘들어서 현장에서 체크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 편집 때,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지만, 이제 좀 현장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스마트폰 영화에 도전하시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엔딩이네요. 벌써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있고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언제든 장면화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